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에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올해 한 해 숱한 화제였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문제. 이에 대해서 어제 검찰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뭔가 좀 어정쩡합니다. 그래서인가 민주당의 고민이 꽤 깊어 보입니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자,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얼굴이 하나 있네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개혁 아이콘 마크롱 쓰러뜨린 4가지가 있다. 4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국민 가르치려 드는 불통. 그리고 측근을 너무 보호했다. 세 번째는 내정보단 외교에 치중했다. 그리고 서민을 외면한 엘리트주의. 정치인으로서는 꼭 새겨들어야 할 대목들이 아닌가 합니다. 자, 다음은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이재명 법정으로 검찰이 어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 이 지사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고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경군 김 씨 논란은요,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씨는 남아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엔 동아일보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국방위원 사칭, 해킹 메일 무더기 유포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인 백승주 의원의 이메일을 사칭했다는 건데요.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 사칭 이어서 또 벌어진 일입니다. 방사청, 합참, 국방연구원 등에 발송이 됐는데 당국은요, 북소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고용은 성공하지 못했다. 내년 성과 체감 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경제 점검이 있었지만 특히 고용 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고용부 신년 업무보고를 앞당겨서 받았는데요. 국민들은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다. 사는 것 힘들어 성과 빨리 보여야 된다 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자, 공무원들 동료로 들었을까요? 아니면 엄한 질책으로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4분의 패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웅갑 MBN 해설위원 자리하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안대 교수 4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자 신문 기사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결국 사퇴, 코레일 사장. 두 번째는요, 해경군 김씨 논란 미궁으로 친박의 득표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당하는 불수능.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부터 아침의 매일경제의 형식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좀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코레일 사장 사퇴.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오영식 코레일 사장 결국 사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야는 이 사퇴와 관련해서 사퇴하는 건 좋은데 사고 수습을 외면한 무책임 아니냐, 뭔가를 좀 해놓고 물러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 오영식 사장이 사퇴 입장을 밝히면서 남긴 말이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과도한 민영화가 KTX 사고의 원인이다. 그래서요, 듣기에 따라서는 탈선 사고를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 재개 서둘렀다는 지적도 있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철도 시스템 감사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국토부 장관의 발언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철도 사고 장애로 인해 위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공이나 유지 보수 과정에서 한 번만 제대로 검사했다면 쉽게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그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더 이상 철도 사고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정우갑 위원님. 일단 오영식 사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요. 남긴 말이 조금 논란이 될 듯합니다. 약간 전 정권의 책임이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풍기는데요. 과거 이제 경영 합리화 조치의 일환으로 구조조정 인원을 너무 많이 감축하는 데 따른 것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해서 이제 상당히 정치권에서 공론이 오갔는데요. 이번 사고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예견됐다고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그동안의 대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몇 번 빈번한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근원적인 해결을 못했던 데 따른 그런 책임에 대한 규칙 사유로 이해가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질책을 했고요. 근데 이 철도 사고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다 알다시피 이게 자칫하면 대형 그 참사로 이어지는 사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철저하게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그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근원적으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말로도 오영식 사장 얘기대로 뭐 경영 합리화 과정에서 문제인지 아니면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친노조 성향으로 어떤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노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서로 어떤 밥그릇 싸움 때문에 그런 것인지 이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봐서 어떤 주장주의를 하더라도 하던 일은 분명히 해야지만 어떤 공공부문의 중요성 또 어떤 미연의 사고 방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을 좀 면밀히 보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종호 교수님, 오영식 사장이 이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퇴 요구를 뭐 야당 쪽은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너무 빠르다. 뭔가 정리를 하고 물러나야지 그냥 물러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실 어제 국회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그 직전에 사퇴를 한 겁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철도 사고 또 고장이 뭐 10여 건에 이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잇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오영식 전 사장에 대해서 질타를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철도하면은 안전성이 가장 뛰어난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신뢰가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오영식 전 사장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고요. 다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오영식 전 사장의 좀 문제점, 확실하게 조직을 끌고 가지 못한 것, 그리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외부의 낙하산 인사, 그리고 또 노조에 너무 눈치를 많이 본 것, 이런 부분도 분명히 지적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나왔지만은 과거에 민영화, 이 공공기관 내 경영 합리화 그런 과정에서 과도하게 민영화를 하면서 예산을 감축하는 그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코레일 같은 경우 철도 노선이 9,300km로 옛날 한 8,400km에서 늘어났거든요, 대폭. 그랬는데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또 상하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철도 지금 노선 관리 이건 지금 코레일에서 하고 있고 시공은 철도 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와 운영하는 게 분리가 돼 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회사에다가 대부분 하청을 주다 보니까 지금 철도 승무원 같은 경우 코레일 승무원 같은 경우는 자회사 소속이고 열차 팀장은 이제 코레일 소속인데 승무원들이 또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고쳐야만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철도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KTX 사고 여론이 좋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섭니다. 그런데요, 나서는 건 좋은데 어떻게 국회만 가면 이게 국민의 눈에는 싸움으로만 비치게 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관련 기사 저희가 준비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오영식 국토위 출석 1시간 앞두고 돌연 사퇴. 뭐 여기까지 앞에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난장판된 국회.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 내용 보면요. 현안 질의 대신 여야가 막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이 한때 불참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럼 어제 국회에서 진짜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 자유한국당의 의견만 받아서 바른미래당의 이해운 간사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회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 회의가 개최된다는 얘기를 위원장님으로부터 두 간사로부터 일절 듣지 못하고 언론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사 합의를 하시는데 자한당과 민주당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이혜원 간사님 통지 못 받았습니까? 행정실에서 정식 문자를 남겼는데 문자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꼭 속기록에 남겨야 자, 그 정도 했으면 충분히 하셨습니다. 네. 뭐 이혜원 의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혜원 의원은 시간부터 지켜요. 10시에 오기로 했으면 10시에 와서 간사회를 해야지. 앉으세요, 좌석에. 지금 뭐 하는 축제예요? 왜 축제입니까? 여기가 깡패 집단이야? 무슨 완장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 저 어디 가서 싸구려 노동판에서 왔나 어디서 왔고 그 싸구려 말을 함부로 하고 있어.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이에요. 국회를 무시할 거요? 네, 저 모습이 어제 국회 오전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오후에는 가까스로 회의가 열려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일단 이수희 변호사. 예. 뭐가 국회만 가면요. 이게 갈등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저 국토위 예. 그 긴급 현안 질의위에서 이제 모인 예. 거는 우선은 그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서 예. 시간도 정해야 되고 예. 또 거기에서 이제 그 각 상임위 소속 예. 의원들한테 연락도 가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이제 야당의 얘기는 여야 간사 협의가 안 됐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당의 이제 박순자 위원장께서 이제 예. 상임위원장이니까 어. 뭐 일방적으로 지금 저 회의를 예. 열었다라는 주장이고 거기에 이제 박순자 위원장은 뭐 행정실에서 또 다 알렸다라는 취지인데 뭐 이게 알렸냐 아니냐 예.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KTX 강릉행 그 탈선의 예. 원인 파악과 그리고 진짜 그렇죠. 코레일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 안전 관리하는데 예. 그런 거를 먼저 이제 봐야 하는 것인데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게 뭐 여야 간사 협의가 있었냐 없었냐 얘기를 한다면 예. 그것도 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어. 각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좀 서로에 대해서 좀 존댓말도 하고 어. 예, 뭐 이의 제기라든가 또 예.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좀 성숙한 모습들을 보이면 좋은데 예. 늘 결국 가면 나중에 반말과 어. 또 뭐 좀 인신공격적인 말로 끝이 나고 저런 모습이 그대로 또 언론에 노출이 예. 되면 그러니까 결국 국회의원들 세비 인상이 예. 뭐 100몇만 원 오른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도 국민들은 못 받아들이겠다는 예.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좀 저는 국회의원들이 좀 성숙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주문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들어보셨겠지만 아까 본 화면에요. 완장 찾냐? 깡패 집단이냐? 글쎄요. 길거리에서 싸움판에서 나오는 듯한 발언들 아닙니까? 자, 김상희 평론가. 네. KTX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되고 대책을 논해야 되는 자리가 저 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야 의원들은 어째서 네. 회의 시간 잡는 것조차도 소통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정쟁으로 그냥 또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무엇인지를 예. 다시 돌아봐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을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어떻게 모든 이슈가 자기 진영의 논리로만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야기가 예.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고성을 지르는 것이 예.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고성과 언쟁인지 저게 한번 공개된 회의에서 저렇게 고성을 지르는 건요. 들으라고 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뭐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거는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죠. 예.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국민으로서.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 하나는 좀 사과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노동판에서 왔냐. 아. 이거는 좀 한 분야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좀 한 아. 부분을 폄하하시는 거기 때문에 예. 좀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코레일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면 예. 그 공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공성과 예. 그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예. 굉장히 절묘한 예. 그 경영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는 원칙이 중요하죠, 원칙.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슈로 싸우는 게 중요하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예. 이게 복잡계 사회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복잡계라는 거는 뭡니까? 복잡계라는 게 단순하게 뭐 이렇게 맞물려서 딱딱 맞물려서 예. 돌아가는 거와 예. 아주 무질서의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 건데요. 이게 뭐가 하나 있으면 어디로 이 후방 효과나 연쇄 어디로 효과가 튈지 모른다 이런 의미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점검하려면 예. 앞으로는 이 안전이 점점점 중요한 사회가 오는데 예. 매뉴얼, 그러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는 사회의 매뉴얼과 시스템을 예. 제대로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 그것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게 중요하지 그때그때 땜 방식으로 예. 무언가를 처리하려고 그러고 그때그때마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예. 앞으로의 사회에서는 절대적으로 예. 너무나 위험한 방식이다. 이런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KTX 사고 더 이상은 발생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국회에서 과연 그 원인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